안녕하세요. 62세 된 이미선입니다. 오늘은 제가 경험한 끔찍한 일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혹시나 저처럼 게임에 빠져 있는 분들이나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꼭 들어보세요. 정말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57세에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나와서 지금은 마트에서 계산원 일을 하고 있어요. 남편은 65세로 아파트 관리소에서 경비 일을 하고 있고요. 다행히 둘 다 건강해서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 겨울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일이 일어났어요. 마트 동료가 핸드폰 게임을 하나 추천해줬거든요. 캔디 크러쉬라는 퍼즐 게임이었어요.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뭐 그리 재밌다고 하나 싶어서 그냥 다운받아서 해봤는데 아이고 이게 정말 함정이었어요. 첫날 저녁에 시작했는데 밤 2시까지 했더라고요. 벌써 이런 시간이야? 하면서도 손이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 클리어하면 다음 단계가 궁금하고 실패하면 한 번만 더 이런 생각이 계속 들고요. 남편이 또 게임하냐 눈 나빠진다 하면서 핀잔을 줬지만 그때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시간 보내기 좋다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어요. 점점 게임 시간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저녁에만 하던 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게 되고 마트에서 일할 때도 쉬는 시간마다 게임을 했어요. 집에 오면 저녁 먹고 바로 침대에 누워서 게임을 시작해요. 남편이 밥 먹자 해도 잠깐만 이것만 끝내고 하면서 계속하고 화장실 가는 것도 지금 좋은 기회인데 하면서 미루게 되더라고요. 정말 심각해진 건 올해 들어서부터예요. 하루에 10시간, 12시간씩 게임을 하게 된 거예요. 새벽 3시, 4시까지 하다가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서 마트에 지각하는 일도 생겼고요. 계산 일을 할 때도 머릿속으로는 게임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실수가 늘어났어요. 고객한테 거스름 돈을 잘못 줘서 혼나기도 하고 상품 바코드를 잘못 찍어서 매니저한테 불려가기도 했고요. 그래도 집에 오면 또 게임을 했어요. 오늘은 일찍 자야지 하면서도 핸드폰을 집으면 어느새 새벽이었고요. 가족들과의 관계도 점점 나빠졌어요. 큰아들이 손자 보여주려고 오는데도 할머니 바쁘니까 나중에 하면서 게임에만 집중했어요. 며느리가 어머님 애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해도 게임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죠. 딸이 전화를 해도 한 손으로는 게임을 하면서 대충 대답하고 남편이 뭐라고 해도 아는 소리 하지 마 하면서 짜증만 냈어요. 정말 심각했던 건 화장실 가는 것까지 미루게 된 거예요. 게임에서 좋은 기회가 오면 잠깐만 이것만 끝내고 하면서 소변이 마려워도 참고 계속했어요. 한 번은 정말 8시간을 화장실도 안 가고 게임만 했어요. 중간에 소변이 너무 마려워서 다리가 떨릴 정도였는데도 지금 포기하면 아까우니까 하면서 참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물도 덜 마시게 되더라고요. 화장실 가기 싫으니까 아예 물을 안 마시는 거죠. 하루 종일 커피 한 잔 정도만 마시고 지냈어요. 이런 생활이 몇 달 계속되다가 드디어 몸에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했어요. 올해 5월쯤이었나 소변 볼 때 뭔가 따끔거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그냥 스트레스겠지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며칠 지나니까 따끔거림이 더 심해지고 소변 색깔도 좀 탁해졌어요. 그리고 하복부가 묵직하게 아픈 느낌도 들고요. 남편이 병원 가보라 했지만 별거 아닐 거야 며칠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면서 무시했어요. 사실 병원 가면 게임할 시간이 줄어드니까 가기 싫었던 것도 있었고요. 약국에서 소염제만 사다 먹으면서 버텼어요. 그런데 증상이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심해지더라고요. 딸이 전화해서 엄마 요즘 목소리가 이상해요. 괜찮아요? 했는데도 괜찮다 그냥 감기 기운 있나 보다 하면서 넘어갔어요. 그러다가 정말 큰일이 벌어진 날이 6월 초였어요. 그날도 새벽 3시까지 게임을 하다가 겨우 잠들었는데 새벽 6시쯤에 갑자기 깨어났어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는데 하복부가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픈 거예요. 그리고 소변을 보려는데 너무 아파서 제대로 못 보겠더라고요. 몸에 오한이 막 나면서 열이 확 오르는 느낌이었어요. 이건 정말 이상하다 싶어서 남편을 깨웠어요. 여보 나 정말 아픈 것 같아. 병원 가야겠어. 남편이 진작 그럴 것이지 하면서 바로 옷을 챙겨줬어요. 응급실에 도착해서 소변 검사를 했는데 의사 선생님 표정이 심각해지더라고요. 어머님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있으셨어요? 제가 며칠 전부터요 했더니 며칠이 아니라 꽤 오래된 것 같은데요. 지금 상태가 심각합니다.
혈액 검사까지 하고 난 후에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심한 요로 감염이 있고 이미 세균이 혈액으로 들어가서 폐혈증 초기 단계입니다. 지금 당장 입원해서 치료받으셔야 해요. 폐혈증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폐혈증이면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물어보니까 빨리 치료하면 괜찮지만 하루만 늦었어도 정말 위험했을 수 있습니다.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게임 때문에 죽을 뻔했구나 싶으니까 정말 무서웠어요. 바로 입원해서 항생제 주사를 맞기 시작했어요. 처음 이틀은 고열이 39도까지 올라가면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몸이 너무 아파서 게임 생각은 전혀 안 났고요. 남편이 옆에서 계속 간병해주고 딸도 직장에서 반차 내고 와서 돌봐줬어요. 큰아들 내외도 병문안 와서 걱정해주고요. 그때 정말 깨달았어요. 내가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았구나. 병원에서 일주일 입원하면서 항생제 치료를 받았어요.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완전히 회복할 수 있었지만 의사 선생님이 앞으로 조심하셔야 해요 하시더라고요. 요로 감염은 재발하기 쉽고 특히 어머님처럼 물을 적게 마시고 화장실을 오래 참는 습관이 있으면 더 위험합니다. 퇴원하고 나서부터는 정말 생활을 완전히 바꿨어요. 일단 게임 시간을 하루 2시간으로 제한했어요. 알람을 맞춰놓고 알람이 울리면 무조건 게임을 끄기로 했죠. 그리고 매 시간마다 화장실에 가는 습관을 만들었어요. 게임 중이든 뭘 하든 1시간에 한 번씩은 화장실에 가고 물도 하루에 8잔 이상 마시려고 노력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게임을 안 하니까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고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취미를 찾기 시작했어요. 요리책을 보면서 새로운 반찬 만들기도 하고 집 근처 공원에서 산책도 하고 드라마도 보고 책도 읽고요. 가장 좋았던 건 가족들과의 관계가 다시 좋아진 거예요. 손자가 오면 게임 끄고 같이 놀아주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할머니 오늘은 핸드폰 안 봐? 하면서 웃으면서요. 남편과도 대화가 늘어났어요. 저녁에 같이 산책도 하고 TV도 같이 보고 그동안 미안했어 하고 진심으로 사과도 했어요. 딸이 전화할 때도 이제는 게임 끄고 제대로 대화해요. 엄마 요즘 목소리가 많이 밝아졌네요 하더라고요. 마트에서 일할 때도 집중이 잘 되니까 실수가 줄어들었어요. 동료들도 언니 요즘 뭔가 달라 보여 하면서 좋아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바보 같은 일이었어요. 게임 때문에 건강을 잃을 뻔하고 가족들과 멀어지고 정말 소중한 것들을 다 놓칠 뻔했거든요. 요로 감염이 폐혈증까지 갈 수 있다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특히 여성들이 더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요도가 짧아서 세균이 들어가기 쉽고 화장실을 참으면 방광에서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된다고요. 그리고 물을 적게 마시면 소변으로 세균을 씻어내지 못해서 더욱 위험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처럼 게임이나 다른 일에 집중하다가 화장실 가는 것을 미루는 습관이 있는 분들 정말 조심하세요. 특히 이런 증상이 있으면 절대 참지 마시고 바로 병원 가세요. 소변 볼 때 따끔거리거나 아픈 것, 소변 색깔이 탁하거나 냄새가 이상한 것, 하복부가 묵직하게 아픈 것, 열이 나면서 오한이 드는 것. 이런 증상들이 하나라도 있으면 무조건 병원에 가세요. 별거 아니겠지 하고 넘기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어요. 저는 정말 운이 좋았어요. 하루만 늦었어도 생명이 위험했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은 건강한 생활 패턴을 유지하고 있어요. 게임도 적당히 하고 가족들과 시간도 보내고 새로운 취미도 만들어 가면서요. 무엇보다 화장실은 절대 참지 않아요.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도 마려우면 바로 가고 물도 하루에 10잔 정도는 꼭 마시려고 해요. 건강 체크도 정기적으로 받고 있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증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가고요. 혹시 저처럼 게임이나 스마트폰에 너무 빠져서 기본적인 생리 현상까지 미루고 계신 분들 있으시면 정말 조심하시기 바라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더 약해지고 젊을 때는 괜찮던 것들도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게임이나 스마트폰도 좋지만 적당히 해야 해요.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소용없거든요. 가족들이 걱정하면서 뭐라고 하면 귀찮아하지 마시고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 깨달으세요. 저는 이 일을 겪고 나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건강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 가족이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축복인지요. 지금도 가끔 게임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가 있어요. 특히 심심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요. 하지만 그때마다 병원에서 고생했던 때를 떠올려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손이 멈춰지죠. 대신 다른 걸 하려고 노력해요. 요리를 한다든지 산책을 한다든지 가족들과 대화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게임보다 훨씬 더 만족스럽다는 걸 알게 됐어요. 특히 손자와 보내는 시간이 정말 소중해요. 할머니 나랑 놀아줘 할 때. 이제는 핸드폰 끄고 온전히 함께 시간을 보내요. 그 아이 웃는 모습이 어떤 게임보다 더 재밌고 즐거워요. 남편과 저녁에 공원 산책하는 것도 정말 좋아요. 오늘 마트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하면서 대화도 하고 계절이 바뀌는 걸 함께 느끼기도 하고요. 요리도 새로운 재미를 발견했어요. 예전에는 대충 끼니만 때우는 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요리책도 보고 새로운 반찬도 만들어 보고 해요. 남편이 오늘 반찬 맛있다 하면 정말 뿌듯해요. 건강도 많이 좋아졌어요. 규칙적으로 먹고 자고 운동도 하니까 몸이 가벼워지고 기분도 좋아졌어요. 마트에서 일할 때도 예전보다 훨씬 집중이 잘 되고 고객들한테도 더 친절하게 대할 수 있게 됐어요. 동료들도 언니 요즘 정말 달라 보여. 뭔가 건강해 보이고 밝아 보여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이 일을 겪고 나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물론 힘든 과정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뀐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저처럼 게임이나 스마트폰에 너무 빠져 계신 분들, 특히 화장실도 제대로 안 가시고 물도 안 드시는 분들 계시면 정말 조심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좀 적당히 해라 하고 관심 가져주세요. 혼자서는 빠져나오기 정말 어려워요. 가족들이 걱정해서 하는 말은 잔소리가 아니라 진짜 사랑이에요. 저도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고마운 일이었어요. 건강이 있어야 게임도 할 수 있고 뭐든 할 수 있어요. 건강을 잃으면 정말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저처럼 큰일 당하기 전에 미리미리 조심하시기 바라고 혹시 이상한 증상이 있으면 절대 참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가세요. 특히 소변 관련 증상은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단순한 염증 같아 보여도 폐혈증까지 갈 수 있거든요. 저는 정말 운이 좋아서 살아났지만 하루만 늦었어도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은 저와 같은 실수하지 마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보내시기 바라요. 게임도 좋고 스마트폰도 좋지만 적당히 하시고 가족들과 시간도 보내시고 무엇보다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라요. 작은 증상도 무시하지 마시고 물 많이 드시고 화장실 절대 참지 마세요. 이상 제 경험담이었습니다. 혹시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모두들 건강하세요.